다음 문제, 2번 문제도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지금 상황이 나와가지고 A, B 이런 이 두 이론에 대한 강화 약화를 묻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전형적인 실험이었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조금은 그거에 대한 확장인데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이 문제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실험에 대한 접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A랑 B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 가지고 밑에 보기 보시면요. 이제 강화되는 사례, 약화되는 사례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A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론에서 원인되는 게 무엇인지 결과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원인되는 거 A는 뭐죠? 가깝냐? 가까운 집단일수록 긍정적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되는 게 가깝냐, 오, 가깝냐, 아니다 이거 나오는 거고 결과에 있어가지고 이제 더 긍정값이 가까운 쪽에 돼야 된다. 이게 A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집단, 이게 가까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K국 2,000명의 시민에 대해 가지고 K국에 대한 시민으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원인되는 거에 대한 차이는, 여기서 차이는, 집단 차이는 X냐, Y냐, Z냐, W냐라는 거죠. 그리고 X냐, Y냐, Z냐, W냐는 거에 대해 가지고 A에 부합하는 사례는 X, Y, Z, W 중에서 K국에 더 가까운 집단일수록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A에 부합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원인되는 것, 독립변수, 가까운지 여부, 종속변수, 그리고 이주민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여부.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그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기억을 활용하는 거예요. X랑 Y국 이주민 유입에 대한 찬성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강화가 되려고 하면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강화가 되려고 하면요, 이 A의 내용에 맞아야 됩니다. A는 뭐였죠? 이주민 집단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양쪽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요, 양쪽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 차이 어떤 게 여기서 OX가 가깝냐, 여기가 어떤 집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A를 부합하게 강화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왜? 강화가 나오려면요, 한쪽에 더 긍정적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값에 있어가지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한번 뜯어보죠. X랑 Y국에 대한 찬성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랑 Y 중에서 X국은 동포예요. Y국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더 가까운 집단은 X국이네요. 그러면 강화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X국에 대해서 이주민 유입에 대한 찬성 정도가 더 커야지만 A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까지 X국이랑 Y국이 어떤 차이인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A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부등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이런 부등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등호가 나오는 거 가지고는 강화가 될 수가 없어요. 등호가 나오는 거 가지고는 오히려 집단을 이렇게 한쪽에 더 가깝고 한쪽을 덜 가깝다고 만들어 놨을 때 약화를 만들 뿐인 겁니다. 문제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여기부터 A 강화한다부터 A 강화가 아니구나 라고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있는 거 이렇게 바로 지워버릴 수가 있죠. 제가 지우기를 잘못했죠. 1번과 2번만 남기고 3번, 4번, 5번을 전부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도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될 경우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되는 변수가 B는 뭐라고요? 경제 위협.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별을 해가지고 경제의 위협으로 인식될수록 이번에는 적대성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하는 게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성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면은 이걸 B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거나 규모가 커지면 적대적 태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도 경제 위협이라고 앞에 있는 문장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X국이랑 Y국 한번 볼게요. 자, X국은 규모가 크고 K와 경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Y국은 선호하지 않는 일들을 주로 한대요. 즉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B의 그런 상황을 적용하면은 X국과 Y국 중에서 Y국에 더 찬성하는 게 높아야 될 겁니다. 근데 똑같다. 그럼 적어도 강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지금 위에서는 찬성 정도가 한쪽이 더 크고 한쪽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성 정도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에서 강화가 될 수는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Z국 이주민 유입에 대한 찬성 정도가 X보다 더 크다면 A는 강화되고 B는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랑 Z에 대한 차이네요. 그리고 이제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따져봐야죠. 자, A를 강화시키려면은 뭐를 봐야 된다고요? 얼마나 K국에 가깝냐, 안 가깝냐를 봐야 됩니다. Z국이랑 X국이에요. Z국 동포입니다. X국도 동포입니다. 여기 두 개 있는 X랑 Z국만 봐가지고는 둘 다 동포라고 하니까 둘 다 똑같이 가까운 거죠. 더 추가적인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Z국에 대한 찬성 정도가 X국보다 Z국이 더 큰 게 A를 강화하나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B는 약화하게 되려면은, B 약화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경제 위협이 클수록 적대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Z국과 X국 어떤 게 더 경제적인 위협이 되나요? X국은 경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X국이 경제의 위협이 됩니다. Z국은 규모도 작다 그랬어요. 규모가 더 클수록 적대적 태도가 강해진다라고 했죠. X가 위협이 되는 거고 Z는 상대적으로 위협이 안 됩니다. 적대성은 X가 더 커야 된다가 B의 생각이에요. X국의 적대성이 더 커야 됩니다. 즉 X국보다 Z국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게 B의 생각이에요. Z국에 대한 찬성 정도가 X국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에 부합하는 내용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B에 약화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어떻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니은 틀리다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민 유입에 대한 찬성 정도가 W, Y, Z국 순으로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A와 B 모두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W, Y, Z. W, Y, Z국 순으로 커지는 게 A를 강화하려면 A는 뭐라고요? 가까울수록 긍정이에요. W, 다른 민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국 Z라고 되어 있습니다. Y국 같은 경우도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Z국은 K국의 동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랑 Y 중에서 W 다음에 Y가 더 큰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강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강화 역할을 판단할 때는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요. 신성우는 남성이고 강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우가 남성이고 강사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례는 무조건 이것에 대한 강화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성우가 남성이고 강사인데 밥을 먹고 있더라 내가 어제 보니까, 이런 말 나와도 강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헷갈리시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신성우가 강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신성우를 보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우는 강사인데 남성이기도 하더라. 강사다라는 말에 대한 강화인 거죠. 거기에 하나 내용이 덧붙었을 뿐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A에 따랐을 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찬성 정도가 커진다. 즉 긍정이 커진다예요. 가까운 거 Z국 동포잖아요. X, Y, W, Z 중에서는요. Y, W, Z 중에서 동포인 것은 Z입니다. Z가 제일 커지게 되면 부합하는 거예요.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하지 않은 W랑 Y에 대한
그런 차이가 나와 있지만 그건 내가 언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성우가 강사라고 했을 때 강사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말이 나오면은 여전히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강화약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머릿속에서 한번 이 기준을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부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냥요. 이거를 특별한 기준이라고 암기하기보다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신성우가 강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친구가 보고 난 다음에 신성우가 강사인데 남성이더라. 아, 내 말에 맞잖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부합하는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WY, Z순으로 커지면은 동포인 Z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강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강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죠? B를 강화하려면요. 경제적 위협이 있을수록 적대성이 더 커져야 됩니다. 자, W랑 Y랑 Z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호하지 않는 일을 제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일단 경제적 위협이 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Z국은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지금 위에서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지면 적대적 태도는 더 강해진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경제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편이 W랑 Z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요. Y 한번 보죠. 아, 죄송합니다. Z 규모가 작은 제대로 했네요. Z Y랑 Z가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안 본 거 뭐죠? W죠. W는 뭐라고요? 주요 일자리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W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거에 적대성이 크다. W의 적대성이 가장 크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YZ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가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결과 나온 게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전과 똑같죠. 신성우가 강사라고 했는데 신성우 강사고 남성이더라라는 말이 덧붙어 있는 겁니다. 일단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고 나머지는 언급되지 않은 거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강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A, B 모두 강화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강화약화에 대한 기준 여러분들께서 좀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문에 A이고 B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요. A에 대한 케이스도 강하고 B에 대한 케이스도 강화입니다. 거꾸로 지문에 A라고만 나와 있으면은 A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C가 나오거나 A가 나온 상태에서 B가 나오거나 그냥 A가만 나오는 거 전부 다 강화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 지문에서 A가 나온 상태에서 B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에서 A이면서 B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거에 부정되어 있는 게 나오면은 이때는 부정에 해당하는 사례예요. 신성우는 강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성우는 강사다 근데 여자더라 이렇게 말해도 강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성우는 강사인데 남성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성우로 보고 왔더니 강사이긴 한데 여성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뚜렷한 약화인 거죠. 내가 했던 말에 부정을 이야기하면은 약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뭘 덧붙여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하지 않았던 말에 대해서 추가되는 거는 여전히 강화인 거죠. 이 차이 좀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실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